좋아요, 구독! 서울경제신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금융감독원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한 혐의로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이사회 의장에게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이 소식에 카카오가 4만 원 지지선까지 뚫리면서 또다시 신저가를 기록 중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신저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카카오뿐만이 아니라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도 모두 약세를 보이고요. SM과 하이브까지도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의 주가 양상부터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시간 기준으로도 2% 후반대 하락률 기록하면서 39,30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이슈 때문인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란일지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이 사태 어떻게 해석하고 계실까요? 사실 이제 우리가 공개 매수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 네. 이게 두 번의 공개 매수가 사실 연달아 있었던 사례가 일단 제가 방송하고 나서는 처음 있었던 네. 일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상 좀 물음표가 많이 생겼던 거고 이게 경영권 분쟁으로도 조금 확대가 됐었고 그때도 좀 의혹 제기들이 상당히 있었잖아요. 이거 뭐 뭔가 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일찍 보시면은 이제 관련된 부분에서 결국에는 압수수색 이후에 지금 이제 소환을 해서 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카카오는 이런 것들 외에도 사실상 투자를 할 때 조금 네.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한두 가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의 좀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이렇게 대표가 구속이 총괄이 지금 대표가 구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트리거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면서 최근에는 추가적인 좀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2,400여 원을 좀 투자를 해서 좀 강제적으로 하이브의 주가를 올린 그런 이슈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요 화면에서는 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네. 5% 이상의 이제 주주가 되면 이걸 또 네.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사법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는 사법 리스크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당분간 주가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또 뉴스 기사 제목들도 지금 살펴보니까 뭐 인생 3대 후회다, 뭐 짐될까 봐 자식에게도 못 준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최근의 하락에 따라서 카카오 보유자분들 어떤 전략을 짜야 할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전략 좀 제시해 주시죠. 일단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는 카카오에 대해서는 항상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려왔거든요. 네. 그 이유가 일단 이제 세월이 21년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때가 이제 주가가 급락을 하기 시작을 했었던 네. 게 분할 상장 이런 이슈 때문에 빠진 게 아니에요. 정부에서 이제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규제, 그러니까 그때 사업을 정말 문어발식으로 많이 확장을 하고 있었고 골목 상권까지 굉장히 좀 그 위협을 받으면서 각종 시위들도 좀 일어났을 네. 시기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정부가 칼을 들어 올렸었죠. 이제 이런 뭐 아마존 같은 기업이 탄생을 하나라는 기대감도 사실 있어가지고 카카오와 네이버가 굉장히 좀 좋은 기조들이 나타났잖아요. 왜냐하면 카카오톡 쓰시는 분 거의 우리나라 전 국민이 다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쓰고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네이버가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점유율이 90%대 이상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MS를 바탕으로 사업을 확장을 많이 했고 거기서 이제 수익성도 좀 많이 좋아졌었죠. 근데 이게 오히려 독점에 대한 규제 이슈가 생기면서 좀 문제가 되기 시작을 했었고 이게 법적으로 정책적으로 좀 규제를 하는 이슈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하락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저는 한 번도 방송에서 카카오를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네. 없고 항상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조금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일단은 정부의 정책과 맞서서 잘 되는 산업이 없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그렇고 그 2년 전에 발생했었던 이슈가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았거든요. 아직도 그 플랫폼 독점적인 규제에 대한 이슈들이 진행이 네.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부적인 차원에서의 좀 이슈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가장 큰 카카오의 문제는
이제 분할하는 부분이죠. 네. 뭐 정부에 대한 이슈들도 있지만 그 이후에 투심이 좀 꺾인 상황에서 분할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이제 회사들을 좀 쪼개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의 가치가 자꾸 희석이 되는 거죠. 합치면은 합쳐있던 것들이 빠져나가니까 당연히 이제 지주사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거고 그 가치가 있었던 밸류가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니까 기존 주주는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주사가 우리나라에서 계속적으로 저평가를 받는 이유가 실적이 좋은 회사들도 이게 주주 환원으로 이어지지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개별 자회사가 좋아진 상황에서 이러한 기조가 이제 지주사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시장이 별로 좋지 않으면 개별 종목으로 그냥 오르고 그 이슈가 끝나기도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카카오 쪽에서 지금 실적으로 뭔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 쪽이 그나마 그 뱅크 쪽에서 대출 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제외하고는 사실 뭐 게임즈부터 시작해서 다들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주사로서 오히려 자회사들의 이런 악재, 실적에 대한 부담감들이 같이 엮여지게 되면서 연속적인 투심이 악화가 되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분할 상장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점. 네. 그리고 이제 앞서 얘기를 나눴던 이런 이제 사법 리스크까지도 계속적인 부정적인 요인들이 붙어주다 보니까 상당히 좀 쉽지 않고요. 카카오를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하긴 하지만 지금 이제 컨텐츠 종목군들도 완전 박살이 났잖아요. 그 네. 이유가 TV 광고 시장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컨텐츠 쪽에서의 수익성이 상당히 악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TV 슬롯에서도 빠지고, 그러니까 이 광고 시장에 대한 문제가 카카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코로나라는 사태를 맞으면서 광고 시장이 상당히 위축이 됐고 거기에 따른 부분들을 지금 플랫폼 업체들 그리고 컨텐츠 업체들 전방위적으로 다 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기조들이 당장 해소가 될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실적적인 기조도 지금 당장 턴을 하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또 요번에 이 사실은 스톡옵션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했었는데 네. 그게 또 진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이제 뭐 대표로 올라오기 전에 스톡옵션을 받은 거라고는 하지만 그게 주주들 입장에서 사실 신뢰도가 상당히 또 꺾여질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전방위적인 부분들이 지금 계속 엮이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지주회사로서의 뭐 배당이라든지 이런 매력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그 와중에도 지금 시총이 아직도 엄청나게 높죠. 시총이 네. 아직도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과연 밸류적으로 봐도 카카오가 이 정도의 시총을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고민을 해본다면은 뭐 복잡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카카오가 정말 유의미하게 상승력이 나오기 위해서는 정말 다 많은 부분에서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정부와의 이슈도 아직 해소가 되지 않은데 사법 리스크가 드리워져 있고 또 상장도 앞으로 더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분할 상장 이슈 역시도 주주 가치를 제고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사업 리스크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 뭐 사실 카카오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그래도 이 와중에 이 펀더멘털적인 측면을 고려해 보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MS 자체가 높다 보니까 네. 뭐 전방위적으로 사업이 좋아지게 된다면 당연히 뭐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아질 수는 있겠죠. 근데 사실 이제 주주분들도 굉장히 스마트해지고 있고 지금 네. 정보의 교류가 워낙 빠르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단순히 사용을 하는 것만으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밸류적인 측면이나 앞으로의 사업 성장성이 들이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 그리고 이 분할 상장에서 이제 쪼개진 이 더블 카운트가 됐었던 밸류 부분들을 어떻게 다 상쇄할 것이냐. 결국엔 그런 것들을 다 상쇄를 하려면 각 사업 부문들이 굉장히 실적적인 부분에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물론 이제 사업이라는 게 항상 어려울 수는 없고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기 때문에 네. 좋아진다면 당연히 이 주가의 가치도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과연 언제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주분들은 지금 이 시장도 좋지 않고 이미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미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날까지 기다리는 것도 쉽지 않고 그때까지 지금 이런 사법 리스크라든지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주가가 막 현재 상태로 횡보를 해주면서 그런 상황이 온다면 너무 좋겠지만 기다리시다 보니까 더 주가가 빠지는 상황이 연속적으로 네.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투자자들이 장기적인 뷰를 가지고 사실상 홀딩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사실 매도하기도 쉽지가 않은 게
아시겠지만 이게 국민주였고 워낙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매수를 네. 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평단 자체는 상당히 높을 확률이 크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사실 그 시장이 좋더라도 정리하는 버튼을 누르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왜냐면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30% 손실을 보면은 다른 걸로 넘어가면 43%를 벌어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만약에 뭐 50%만 사실 하더라도 100% 수익을 봐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그 100%가 정말 쉬운 수치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하기도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매도를 하시더라도 뭔가 큰 금액이 나오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이때까지 가지고 계셨던 좀 애증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향후엔 정말 사업권들이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서 또 좋아진다면 혹시라는 생각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 카카오에 대해서는 사실상 투자 전략을 드리기가 쉽지는 않다. 근데 만약에 조금 수익을 잘 보신 것들이 있다면 네. 당연히 이제 조금 일부씩 같이 상쇄하는 방법으로 이 비중을 줄여나가시는 방법들을 좀 활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엔 그런 대응의 영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투자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 개개인마다 너무 성향도 다르고 투자 성향도 다르기 때문에 이걸 뭐 공통적으로 어떻게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긴 상당히 너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